여러분, 지금 당장 여러분의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을 한번 꺼내 보시겠어요?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니터나 노트북도 좋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기기들 안에는 사실 인류 문명을 지탱하는 마법의 가루가 들어 있습니다. 바로 히토류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 내일부터 이 가루의 공급이 딱 끊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단순히 스마트폰 가격이 오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테슬라의 전기차 공장은 멈춰서고 F-35 전투기는 레이더가 먹통이 되어 뜨지도 못합니다. 전 세계의 첨단 산업이 마치 심장이 멈춘 환자처럼 그대로 마비되는 거죠. 그동안 이 강력한 무기를 쥐고 전 세계의 목줄을 죄고 있었던 건 단 한 나라 중국이었습니다. 석유는 중동에 있고 히토류는 중국에 있다던 덩샤오핑의 호언장담은 지난 수십 년간 현실이 되어 우리를 괴롭혀왔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은 그 판도를 완전히 뒤엎을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연구진이 수심 5,800m, 빛조차 닿지 않는 심해저에서 중국산보다 훨씬 깨끗하고 훨씬 농도가 높은 히토류 노다지를 드디어 찾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자원 발견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이 새로 쓰여지는 순간이죠. 도대체 마리아나 해구, 그 깊은 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탐의 사모가 건져 올린 건 단순한 흙이었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미래였을까요? 오늘 그 전말을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경제의 맥을 짚어드리는 대본 마스터입니다. 5초 채널 소개. 방금 들으신 뉴스, 아마 짧은 단신으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바닷에서 뭘 좀 찾았나 보다 하고 넘기셨다면 오늘 영상은 정말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탐의 3호의 성과는 앞으로 10년, 20년 뒤 우리 자녀들의 일자리, 그리고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청이누설 같은 정보거든요. 오늘 영상 하나면 왜 히토류가 그토록 중요한지, 중국의 독점이 왜 위험했는지,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심해 히토류가 왜 게임 체인저인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특히 이번 발견이 일본과의 자원 전쟁에서 우리가 승기를 잡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점까지 어디서도 듣지 못한 디테일한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심해의 5,800m. 그 뜨겁고도 차가운 자원 전쟁의 현장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먼저 우리가 왜 그동안 중국의 히토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는지부터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가 보죠. 히토류는 이름 그대로 희귀한 흙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사실 매장량 자체가 그렇게 적은 건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환경과 기술입니다. 히토류를 정제할 때는 엄청난 양의 독성 물질과 방사능 찌꺼기가 나오거든요. 중국은 지난 수십 년간 환경 오염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더러운 공정을 도맡았고 덕분에 전 세계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게 된 겁니다. 말 안 들으면 너네 스마트폰 못 만들게 한다? 이게 중국이 가진 가장 무서운 자원 무기였던 셈이죠. 그런데 이번에 우리 연구진이 마리아나 해구에서 발견한 건 차원이 다릅니다. 지상에 있는 히토류는 정제 과정이 복잡하고 환경 오염이 심하지만 이 심해 히토류는 해저 열수구 근처에서 자연적으로 농축된 상태입니다. 즉, 캐내기만 하면 중국산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깨끗한 히토류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죠. 여기서 핵심은 탐해 3호의 활약입니다. 수심 5,800m라면은 에베레스트 산을 거꾸로 박아 넣어도 한참을 더 내려가야 하는 깊이입니다. 그 엄청난 수압을 견디며 정밀 탐사에 성공했다는 건 대한민국의 해양 탐사 기술이 이미 세계 최정상급이라는 증거입니다. 일본도 최근 오가사와라 제도 인근에서 히토류를 발견했다고 발표하며 축배를 들었지만 이번 우리 측 발표에 적잖이 당황하는 기색입니다. 왜냐고요? 우리가 찾은 매장지의 농도가 일본이 발견한 곳보다 훨씬 높고 추출하기도 쉬운 지형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똑같이 금광을 찾았는데 상대방은 돌덩이 섞인 흙을 한 트럭 퍼가야 금 한 돈이 나오는 식이라면 우리는 그냥 냇가에서 사금을 줍는 수준인 거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히토류가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꿀까요? 가장 먼저 피부로 느껴질 변화는 역시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입니다. 그동안 중국의 수출 제한 소식 하나에 주가가 요동치고 공장 가동을 걱정해야 했던 우리 기업들에게 이제 국산 심해 히토류라는 든든한 보험이 생기는 겁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은 이제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겁니다. 원자재를 쥐고 흔드는 나라가 결국 산업의 표준을 결정하니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그래서 이거 언제부터 캐낼 수 있는 건데? 정부와 연구진은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실 히토류는 전 세계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이 독점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환경과 비용 때문이었어요. 육지에서 히토류를 캐내려면 엄청난 양의 화학약품을 써야 하고 그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섞인 폐수가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선진국들이 아이고 우린 환경 오염돼서 못 캐겠다 하고 손을 뗄 때 중국은 우리가 다 할게 라며 환경 규제를 무시하고 쌍값에 밀어붙인 거죠. 그렇게 30년이 지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전 세계가 중국의 히토류 공급망에 중독되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리 지질자원연구원 KIKM이 찾아낸 건 육지가 아닙니다. 바로 심해저 퇴적물이에요. 이게 왜 대박이냐고요? 첫째, 육지 히토류보다 정제 과정이 훨씬 깨끗합니다. 방사성 물질 배출이 현저히 적거든요. 요즘 같은 ESG 시대에 이건 엄청난 프리미엄입니다. 둘째, 농도가 미쳤습니다. 이번에 발견된 수치가 최대 3100ppm, 평균 2000p라고 했죠. 보통 육지에서 500ppm만 나와도 오, 노다지다 라고 하는데 무려 4배에서 6배가 넘는 농도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똑같이 1톤의 흙을 팠는데 남들은 500개 히토류를 얻을 때 우리는 3개월 얻는 겁니다.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장사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연구진은 어떻게 이 깊고 어두운 바닷속에서 이런 보물을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거기엔 유치점의 800톤급의 거대한 탐사선, 탐해 3호의 눈물겨운 사투가 있었습니다. 미니학. 그런데 여러분, 이 탐해 3호가 단순히 배 한 척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 배 뒤에는 무려 8km가 넘는 기묘하다 높게 깨달았다도시도가님띠 꼬리가 달려 있습니다. 이 꼬리가 어떻게 중국도 찾아내지 못한 히토류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내는지 그 놀라운 기술의 실체를 다음 파트에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기술력의 결정체 탐해 3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라고 해서 다 같은 배가 아닙니다. 이 탐해 3호는 단순한 선박이 아니라 바다 밑 수천 미터를 낱낱이 들여다보는 움직이는 거대한 연구소예요. 건조 비용만 수천억 원이 들어간 이 배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그 기술적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건 배 뒤로 길게 늘어뜨린 8,001km 길이의 수평형 해상 수증기입니다. 81km라니 감이 잘 안 오시죠? 서울역에서 강남역 너머까지 이어지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선을 바닷속에 풀고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긴 줄이 그냥 줄이 아니에요. 무려 688개의 정밀 센서가 달려있는 이른바 심해 청진기입니다. 이 원리는 정말 신기합니다. 탐해 3호가 바닷속으로 저주파를 쏘면 이 파동이 해저 지층을 막고 튕겨 올라옵니다. 그러면 8km에 달하는 이 수증기들이 그 반사파를 아주 미세한 단위까지 잡아내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3차원 입체 구조를 그려낸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바닥이 어디인지 아는 수준을 넘어 지층이 어떤 모양으로 겹겹이 쌓여 있는지, 그 안에 어떤 물질이 고여 있는지를 마치 MRI 촬영하듯 입체적으로 파악합니다. 이번 마리아나 제도 탐사에서 우리 연구원들이 수심 5,800미바라는 지옥 같은 압력을 견디며 찾아낸 고농도 히토류도 바로 이 3D 지질 지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남들이 깜깜한 방 안에서 더듬거릴 때 우리는 아주 강력한 서치라이트를 들고 방 안의 구조를 완벽하게 파악한 뒤 여기단하고 시추공을 박은 셈이죠. 실제로 이번에 사용된 피스톤 시추 방식은 예술에 가깝습니다. 수천 미터 아래에 있는 퇴적물을 그냥 퍼 올리는 게 아니라 진공 흡입력을 이용해서 지층의 층 구조를 그대로 보존한 채 뽑아 올립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요? 지층의 순서가 그대로 살아있어야 이 히토류가 수백만 년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 이곳에 쌓였는지, 그리고 근처 어디에 더 많은 노다지가 숨겨져 있는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유리 선임 연구원권이 인터뷰에서 해저 지층을 재특정했고 고농도 히토류 분포를 파악했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데이터의 정밀도가 중국이나 일본이 시도했던 방식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뜻이죠. 하지만 기술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기술을 들고 우리가 왜 하필 공해상으로 나가다는지, 그 뒤에 숨겨진 치열한 국제정치의 역학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왜 일본과 이 먼 바다에서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경제 뉴스를 보면서 공급망이라는 단어 지겹게 들으셨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그 공급망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통째로 바꿀 사건입니다. 현재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70%는 중국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산만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가공과 정제 기술까지 90% 이상 독점하고 있죠. 이게 왜 무서운지 사례를 들어볼까요? 2010년경 중국과 일본 사이에 센카쿠 열도 분쟁이 있었을 때 중국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일본의 히토류 수출안에 결과가 어땠을까요?
일본의 첨단 가전, 자동차 산업이 단 일주일 만에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자원이 곧 무기가 된 역사적 사건이었죠.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IT와 모빌리티 기업들이 먹여 살리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만드는 반도체 장비, 전기차 모터, 배터리에 들어가는 히토류를 90% 이상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만약 한국 너희 마음에 안 들어, 오늘부터 공급 중단이야 라고 하면 우리 경제는 그날로 멈추는 겁니다. 이건 경제적 종속을 넘어 국가 안보의 위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심해에서 찾아낸 히토류는 그 성격부터가 다릅니다. 기사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친환경적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육지에서 히토류를 캐면 토륨이나 우라늄 같은 방사성 원소가 함께 나와서 처리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중국이 독점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 오염을 감수하면서까지 싸게 팔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심해 퇴적물에 섞인 히토류는 방사성 물질 함량이 훨씬 낮습니다. 게다가 농도는 6지의 서너 배입니다. 이건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미래 시장에서 우리 히토류가 중국산보다 훨씬 비싼 값에, 그리고 훨씬 당당하게 팔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소름 돋는 사실은 일본의 움직임입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6,000급 심해저를 공략하며 자신들만의 자원 영토를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알고 있거든요. 미래의 패권은 석유가 아니라 이 심해 흙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만약 우리가 이번에 탐해 3호를 보내지 않았다면, 혹은 탐사 데이터 확보에서 뒤처졌다면 우리는 마리아나 제도 인근의 거대한 자원 영토를 일본이나 중국에 고스란히 내줄 뻔했습니다. 김윤미 해저지질 연구센터장이 데이터의 선제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국제사회에서 여기에 자원이 있고 우리가 먼저 조사했다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채굴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원 빈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껏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고 스스로를 한계 지었지만 탐해 3호가 가져온 2000ppm의 데이터는 우리가 자원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면허증과 같습니다. 자, 이제 시선을 조금 더 깊은 곳으로 옮겨보죠. 여러분, 왜 하필 마리아나 제도 인근이었을까요?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으로 알려진 마리아나 해구 근처는 사실 지질학적으로 또 굉장히 역동적인 곳입니다. 판과 판이 만나고 지구 내부에 에너지가 분출되는 이곳의 심해저 퇴적물은 수백만 년 동안 우주와 지구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희귀, 원소들을 차곡차곡 쌓아온 지구의 저장고 같은 곳이거든요. 이번에 우리 탐해 3호가 발견한 평균 2000ppm이라는 농도가 얼마나 경이로운 수치인지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금광을 발견했다고 할 때 흙 1톤에서 금 5보기만 나와도 대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발견된 히토류는 1톤당 무려 2kg에서 샘물이 섞여 있다는 뜻입니다. 육상 히토류 광산이 보통 500ppm에서 1000ppm 사이에서 경제성을 따지는 것과 비교하면 이건 말 그대로 심해의 노다지를 넘어선 심해의 유전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원소는 너듐륨과 디스프로슘입니다. 이 이름들이 생소하시겠지만 우리 경제의 기둥인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에겐 생명줄과 같은 원소들입니다. 너듐륨은 전기차 모터의 효율을 결정짓는 연구 자석의 핵심 원료이고 디스프로슘은 그 자석이 열에 녹아내리지 않게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업들은 이 원료들을 구하기 위해 중국 공급업체의 눈치를 보며 매달려 왔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올리는 대로, 공급을 줄이면 줄이는 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마리아나 공해상에서 독자적인 채광권을 확보하고 직접 자원을 조달하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단순히 원가 절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원 안보라는 거대한 방패를 갖게 되는 겁니다. 테슬라나 폭스바겐 같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중국의 자원 무기화에 벌벌 떨 때 우리 현대차는 우리는 우리 바다에서 캐온 히토류로 차를 만든다 라고 선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건 마케팅 측면에서도 그리고 국가 경쟁력 측면에서도 차원이 다른 게임이 됩니다. 특히 이번 탐사에서 확인된 4000제곱미터라는 면적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축구장 수백 개를 합쳐놓은 이 거대한 지층 아래에 얼마나 더 많은 히토류가 묻혀 있을지는 상상조차 하기 힘듭니다. 우리 연구진이 이번에 확보한 3차원 지질 구조 데이터는 바로 이 거대한 보물지도의 첫 번째 조각을 맞춘 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장밋빛 미래 뒤에는 아주 치열하고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기사 마지막 부분에 언급된 일본의 움직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조금 앞서 심해저 자원에 눈을 떴습니다. 일본 역시 자원 빈국으로서 중국의 압박을 강하게 받아온 나라거든요.
일본은 최근 수십 6,000m급 심해저에서 히토류 채광 기술을 테스트하며 전 세계 이 근처 바다는 우리가 가장 잘 안다라고 주장하고 싶어 합니다. 왜 이렇게 데이터에 집착할까요? 그건 바로 공해와 하이시즈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공해는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해적기구 ISI라는 곳에서 이 바다 밑에 자원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가장 정밀하게 파악하고 채굴할 준비가 된 나라에게 우선적인 탐사권과 채광권을 부여합니다. 즉, 먼저 깃발을 꽂는 게 임자가 아니라 먼저 완벽한 데이터를 손에 쥐는 나라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일본이 6,000m 심해를 공략하며 우리를 압박해올 때 우리 대한민국은 탐해 3호라는 최신의 장비로 응수했습니다. 일본의 탐사선들보다 더 최신형인 탐해 3호는 8.1km의 수증기를 통해 일본이 놓쳤던 미세한 지층의 균열과 히토류의 밀집 구역을 찾아냈습니다. 김윤미 센터장이 데이터의 선제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은 바로 이 지점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일본보다 데이터 정밀도에서 뒤처졌다면 마리아나 해구의 보물들은 고스란히 일본의 자원 영토로 편입되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 발견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이 구역의 지질 구조를 가장 정확하게 3D로 파악하고 있다라는 강력한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마치 지도도 없는 험난한 산맥에서 우리만 GPS와 드론을 가지고 길을 찾아낸 것과 같습니다. 일본이 아무리 먼저 도착했어도 길을 모르면 헤맬 수밖에 없죠. 반면 우리는 가장 효율적인 길과 가장 풍부한 광맥의 위치를 데이터로 증명해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시선은 오는 4월에 있을 2차 탐사로 쏠리고 있습니다. 1차 탐사가 여기에 보물이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면 2차 탐사는 그 보물의 정확한 양을 측정하고 실제로 어떻게 파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최종 관문이 될 겁니다. 여기서 얻어질 데이터는 대한민국의 자원 독립을 선언하는 공식 문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요즘 경제 뉴스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ESG, 즉 친환경 경영입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이라는 가치가 히토류 시장에서는 매우 잔인한 모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기차라는 친환경차를 만들기 위해 역설적으로 중국의 광산에서는 엄청난 양의 독성 폐수와 방사성 찌꺼기가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중국이 히토류 시장을 장악할 수 있었던 비결은 역설적으로 환경을 파괴해도 상관없다는 태도였습니다. 육상 히토류는 정제 과정에서 황산과 같은 강력한 화학 물질을 쏟아부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암을 유발하는 방사성 원소인 토륨과 우라늄이 다량으로 노출됩니다. 유럽이나 미국이 자국 내에 히토류가 매장되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선뜻 채굴하지 못했던 이유가 바로 이 환경 비용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탐해 3호가 심해 5,800m에서 찾아낸 이 히토류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해 퇴적물에 포함된 히토류는 육상 광산과 비교했을 때 방사성 물질의 함량이 현저히 낮습니다. 지질학적으로 생성 과정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죠. 이건 엄청난 경제적 우위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앞으로 유럽 연합 EU는 탄소 국경세나 공급망 실사법을 통해 환경을 파괴하며 만든 제품에 엄청난 벌금을 매길 겁니다. 그때 중국산 히토류를 쓴 기업들은 막대한 세금 폭탄을 맞게 되겠죠. 하지만 대한민국의 심해 히토류를 공급받는 기업들은 다릅니다. 우리는 방사능 오염이 거의 없는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심해 히토류를 쓴다는 인증 하나만으로 전 세계 프리미엄 시장을 장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고농도 수치는 정제 비용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춰줍니다. 흙 1톤을 처리할 때 나오는 히토류 양이 많으니 당연히 투입되는 화학약품이나 에너지도 줄어들겠죠. 즉, 대한민국의 심해 히토류는 가장 싸면서도 가장 깨끗한 히토류가 될 잠재력을 가진 겁니다. 이는 중국이 지난 30년간 구축해온 저가 물량 공세라는 성벽을 환경기술력으로 무너뜨리는 전략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우리나라 앞바다도 아닌 저 멀리 공해상에서 찾았는데 정말 우리 자원이 될 수 있는 건가? 네, 맞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번 탐사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 전략입니다. 전 세계 바다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공해는 인류 공동의 유산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산을 누가 먼저 관리하고 사용할지는 철저히 실력 위주로 결정됩니다. 국제해적기구 ISA는 특정 국가가 공해상의 자원을 독점하지 못하게 관리하지만 동시에 탐사 데이터를 가장 정밀하게 확보한 국가에게 독점적 탐사 광구를 지정해줍니다. 쉽게 말해 이 바다 밑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가장 잘 안다는 것을 입증한 나라에게 우선권을 주는 시스템이죠. 김윤미 센터장이
데이터의 선제적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탐해 3호가 수행한 조사는 단순한 과학 조사가 아닙니다. 국제법적으로 이 구역의 자원주인은 대한민국이다 라고 선언하기 위한 법적, 기술적 근거를 수집하는 영토 전쟁의 최전선이었던 셈입니다. 특히 일본과의 경쟁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본은 이미 수년 전부터 마리아나 제도 인근 심해절을 조사하며 자신들의 지배력을 넓히려고 시도해왔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번에 6,800톤급 탐해 3호를 투입해 8,000km의 수평형 해상 수증기로 지층을 3D로 스캔해내지 못했다면 이 구역의 우선권은 고스란히 일본으로 넘어갔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연구진은 648개의 채널 센서를 동원해 일본이 보지 못한 지층의 세세한 굴곡까지 잡아냈습니다. 이는 국제회의 테이블에서 일본의 데이터보다 우리의 데이터가 훨씬 신뢰도가 높다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원 외교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탐해 3호가 찍어오는 이 정밀한 지질 지도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오는 4월 2차 탐사가 시작되면 우리는 더 구체적인 승기를 잡게 될 겁니다. 1차 탐사에서 위치를 확인했다면 2차 탐사에서는 매장량을 확정 짓게 됩니다. 이 데이터가 완성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망 지도에서 중국의 대안으로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현실적인 경제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희토류가 내 삶과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어떤 돈이 되느냐 하는 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번 심해 희토류 발견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같은 우리 주력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보험을 들어준 것과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현대자동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와 경쟁할 때 가장 큰 리스크가 무엇이었나요? 성능? 디자인? 아닙니다. 바로 중국의 자원 보복이었습니다. 중국이 한국의 너디뮴 수출을 제한하겠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생산 라인은 그날로 올스톱입니다. 이건 기업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해결할 수 없는 국가 리스크였죠. 하지만 우리 지질자원연구원이 확보한 이 심해 자원은 그 리스크를 단번에 소멸시킵니다. 이제 우리 기업들은 중국에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직접 캔 깨끗하고 고농도인 희토류를 바탕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원자재 부품 완성차로 이어지는 완벽한 자립 공급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건 주식시장에서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되는 멀티플 자체가 달라지는 사건입니다. 자원 리스크가 사라진 제조 강국. 이건 전 세계 투자자들이 가장 열광하는 시나리오거든요. 또한 이번 발견은 단순히 광물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바로 심해 채광 기술이라는 새로운 산업의 탄생입니다. 수심 5,800ppm의 엄청난 수압을 견디며 자원을 캐내는 기술은 우주 탐사 기술만큼이나 어렵고 고도화된 영역입니다. 탐해 3호가 보여준 이 정밀 탐사 능력은 앞으로 전 세계 심해 자원 탐사 시장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수조 원대의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는 강력한 포트폴리오가 될 것입니다. 이미 전 세계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습니다. 기름을 태우던 시대에서 전기를 쓰는 시대로 넘어가고 있고 그 핵심은 결국 자원입니다. 과거 중동 국가들이 석유 하나로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했듯 미래에는 이 심해 희토류를 가진 나라가 새로운 자원 오페크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어볼까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라는 말을 일종의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살아왔습니다. 자원이 없으니 오직 사람의 머리와 기술력으로만 승부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주변 자원 강국들의 눈치를 보며 위태로운 줄타기를 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2026년 현재 탐해 3호가 마리아나 해구 거친 파도를 뚫고 건져 올린 건 단순한 흙 한 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더 이상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아도 된다는 자원 독립 선언서였고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거대한 심해 영토의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을 세 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은 수심 5,800m 심해에서 중국산보다 농도가 월등히 높고 깨끗한 고농도 희토류 광맥을 찾아냈습니다. 둘째, 탐해 3호의 8,001km 수평형 수증기 기술은 일본을 압도하는 정밀 데이터를 확보하며 우리의 자원 주권을 공고히 했습니다. 셋째, 이 자원은 우리 삼성과 현대차가 중국의 공급망 압박에서 벗어나 세계 시장을 제패할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 드렸던 질문 기억하시나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스마트폰과 전기차가 멈출 수 있다는 공포 말입니다. 이제 그 대답은 아니오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심해라는 새로운 희망이 있고 그것을 찾아낼 세계 최고의 기술진이 있으니까요.
연구원은 오는 4월 다시 한번 대양으로 나갑니다. 2차 탐사를 통해 데이터의 정밀도를 높이고 이제는 탐사를 넘어 실제 채취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그려낼 겁니다. 그때 들려와 또 다른 승전보를 저도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자부심과 경제적 통찰력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자원 강국으로 도약할 우리 대한민국의 행보를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세요. 룹 5,000m 깊은 바닷속에서 시작된 이 기적이 여러분의 일상과 우리 경제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앞으로도 가장 빠르고 깊이 있게 전해드리겠습니다.